안녕하십니까. 제주덕의 안재철입니다. 오늘은 뜻의자와 오를 의자의 뜻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한자를 좀 안다는 사람은 물론이고 중국의 언어학자들조차도 잘못 사용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자의 3요소를 우리는 형음의라고 하는데 의자를 이와 같이 어를 의자를 쓰기도 하고 이와 같이 뜻 의자를 쓰기도 하여 어느 것이 옳은지 혼동하고 있습니다. 또 표음 문자의 상대어로 우리는 표의 문자라고 할 때 이 의자를 뜻 의자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뜻 의자로 쓰는 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직역의 상대어로 의역이라고 할 때는 이 뜻 의자를 쓰고 음역어의 상대어로서 의역어라고 할 때는 이 어를 의자를 써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직역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어를 작구나 어법에만 충실하게 번역하는 일을 우리는 직역이라고 합니다. 글자의 하나하나의 뜻을 살펴 번역하는 것이 바로 직역인 것입니다. 이것의 상대어인 의역, 이 뜻의자의 의역은 개개의 그 단어 등에 구애되지 않고 전체의 뜻을 살려서 번역자가 자기의 생각대로 번역하는 것을 우리는 의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역의 상대어로 쓰고 있는 이 의역, 어를 의자 의역은 번역하고자 하는 언어를 번역할 언어의 뜻을 빌려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면 산스크리트의 프라지냐라는 것의 음역어는 반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반야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은 맨 처음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교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반야라고 옮겨 놓으면 이것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따라서 이것이 중국말로는 지혜에 해당된다라고 하여서 이것은 의역이 되고 이것은 음역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에는 음역한 글자와 뒤에는 의역한 글자를 써서 이와 같이 반야지혜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띠아냐 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선나 이것을 음역하면 선나일 것입니다. 이 선나는 의역한 글자가 바로 정입니다. 그러면 반야지혜와 같이 우리는 음역한 글자를 앞에 두고 의역한 글자를 뒤에 둔다면 선나정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어는 세자인 것을 매우 불편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자이거나 네자 등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선나에서 나자를 빼고 선정이라고 해서 우리는 앞에 음역한 글자와 뒤에 의역한 글자를 더해서 용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잠깐 우리가 여기서 선나라고 할 때 이것은 한국 한자음으로 읽으면 선이라고 읽는데 이 앞에 산스크리트는 띠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디귿이라는 글자가 디귿이나 티읕과 같은 글자가 시옷이나 지읒 치읒 등과 통용되고 있다라는 그것의 한 가지 예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직역의 상대어로는 반드시 의역이라고 해서 뜻 의자를 사용해야 하고 음역의 상대어로는 반드시 어를 의자를 써서 의역이라고 써야 합니다. 6조 법보단경에서도 교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쩐 때는 어느 곳에서는 교이라고 해서 어를 의자를 사용하고 있고 어떨 때는 교이라고 해서 뜻 의자를 혼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그 예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문장에서
미해경의의 의자는 어를 의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경의 뜻을 아직 알지 못하다라고 해석될 것입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듣기 경의에서 이 경의도 경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경의 뜻을 얻었더라도 알았더라도 라는 뜻입니다. 또 아래의 문장을 보면 이 경의를 쓰고 있는데 삼가 하지 말라, 착해, 잘못 이해하지 말라, 경의 뜻을 삼가 잘못 이해하지 말라 라는 문장인데 여기에서는 이 뜻 의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에서도 경의 분명이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경의는 뜻 의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의 뜻은 분명하거들 앞에서 살펴본 이 네 가지 문장에서 첫 번째 것은 어를 의자를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세 개의 문장은 뜻 의자를 사용하여서 서로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뜻 의자와 어를 의자가 본래의 뜻이 무엇이고 이 글자들이 뜻이라는 뜻을 갖게 된 이 경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뜻 의자의 경우는 옛날 근문의 형태를 보면 이와 같은 형태를 하고 있고 소전의 형태는 이와 같은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뜻 의자는 윗부분에 음자가 있고 아랫부분에 심자가 있습니다. 음자의 경우는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아랫부분은 사람의 이부 모양을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윗부분에 이것은 혀의 모양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즉 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입에 혀가 그려져 있어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바로 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자라는 글자는 그 아랫부분에 마음심자가 있고 윗부분에 음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말, 이 윗부분에 있는 다른 사람의 말을 살펴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의향을 알아내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의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뜻하는 글자가 바로 뜻 의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를 의자입니다. 어를 의자의 모습은 이러한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골문의 형태이고 이것은 금문의 형태이고 이것은 소전의 형태입니다. 이것은 윗부분에 이 양양자 이와 같은 양자하고 아랫부분에 아자가 더해진 글자입니다. 아자는 본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일종의 무기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오른쪽 부분에 창과자가 있는 걸로 보아서 이 창과하는 다른 모습의 무기입니다. 아무튼 아랫부분에는 무기고 윗부분에는 양자가 그려져 있는데 윗부분에는 양으로 아름답게 꾸며놓은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군인들이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을 할 때면 대통령에게 이러한 삼정검을 하사받는다고 합니다. 이때 이러한 삼정검은 식칼과 같이 그냥 이 칼만 달랑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윗부분에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놓고 있습니다. 마치 아랫부분에 있는 그 무기가 있고 윗부분에 양과 같은 것으로 아름답게 꾸며놓은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거동의자의 초문입니다. 즉 우리가 어를 의자는 본래 이 창과 같은 것에 아름답게 양과 같은 걸로 꾸며놓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 거동의자의 처음 글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의자는 어를 의자는 본시 엄숙한 용모와 행동 거지를 나타낸다고 할 것입니다. 이 엄숙한 용모와 행동 거지라는 것이 법도가 있다라는 뜻으로 인신되었고
법도가 있는 것은 곧 공정하고 합당한 도덕과 행위 그리고 도리라는 뜻으로 다시 인신되었고 이것으로부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이라는 의미가 또 인신된 것입니다. 즉, 이 오를 의자의 경우는 애초에는 엄숙한 용모와 행동 거지를 나타낸 글자인데 어느 시기엔가 오늘날 뜻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뜻 의자의 경우는 처음부터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그러한 글자로 사용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깐 초문이라는 얘기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구름을 나타내는 글자는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원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즉 이것은 위라는 뜻으로 여기에서는 하늘을 나타내고 아랫부분에 이렇게 구름이 그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하늘에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는 모습의 글자가 바로 이 글자인데 이 글자가 오늘날 말하다라는 뜻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그 윗부분에 비우자를 더해서 오늘날 쓰는 구름 문자를 만든 것입니다. 이때 이 구름 문자의 초문이 바로 말하다는 이 운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 거동 의자의 초문이 어를 의자다라는 설명입니다. 나머지 이 글자에 대해서는 참고로 알아주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 뜻이라는 의미를 의와 이 뜻의와 어를 의자에 모두 뜻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어를 의자의 뜻 의자의 경우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어를 의자의 경우는 사람 속마음이 아닌 경전의 뜻이나 단어의 뜻을 나타낸다고 할 것입니다. 이 어를 의자에 뜻이라는 의미가 생기지 않았을 때 그때는 허신의 설문의 자에서는 엄숙한 용모와 행동 거지라는 본의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때 허신의 설문의 자 121년에는 단지 이 의자가 엄숙한 용모와 행동 거지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뜻이라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속마음이든 경전이나 단어의 뜻이든 간에 모두 이 뜻 의자를 써서 표현하였을 것입니다. 설문의 자가 저작될 때 당시는 AD 121년인데 이 의자, 어를 의자의 뜻이라는 의미가 아직 없었습니다. 따라서 속마음의 뜻이라는 것이나 문자 등과 같은 겉의 뜻도 모두 이 뜻 의자를 써서 표현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는 허신조차도 마땅히 회의라고 쓰지 않고 회의라고 썼을 것입니다. 회의라는 것은 뜻을 모으다 라는 뜻인데 그 당시에는 이 의자에 뜻이라는 의미가 없고 이 의자, 뜻 의자에만 뜻이라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마땅히 회의라고 써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청나라 때 이르러서는 어를 의자에도 뜻이라는 의미가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나라 때 단옥제나 주준성 등으로 대표되는 설문 4대가 등에 이르러서는 이미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한나라 때 허신이 써놓은 것을 감히 고칠 수가 없어서 그대로 썼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관점에서 회의자는 사실은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고 마땅히 그때 설문의 자에서
허신이 회의자라고 썼지만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써야 옳지만 옛날부터 써왔고 그때 당시 허신이 쓸 때 당시에는 이 어를 의자에 뜻이라는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마땅히 뜻 의자로 썼어야 했고 그것을 청대에 이르러서도 허신이 써놓은 것을 고칠 수가 없어서 그대로 써왔기 때문에 약정 속성이라는 것에 따라서 이 회의자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관점에서 볼 때 표의 문자는 표의 문자라고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음의 상대어는 의입니다. 우리는 음역의 상대어로 이 의역을 썼습니다. 한글이나 영어가 표음 문자인 것에 반해서 한자는 표의 문자라고 할 때 이 음은 이 어를 의자의 상대어이기 때문에 표의 문자를 마땅히 이렇게 뜻의자를 쓰는 것이 아니고 어를 의자를 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체 경음이 할 때 의자도 바로 이 어를 의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어나 문자는 언어 공동체가 쓰면 언어의 변화 원리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옳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의 뜻이라는 의미가 아직 생기지 않았을 때 만들어진 글자는 약정 속성에 따라 그대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회의자의 경우와 같습니다. 그러나 의와 의가 하나는 속마음을 뜻하는 속마음의 뜻을 이야기하는 그 뜻 의자와 문자 등의 뜻을 이야기하는 어를 의자가 구분된 후에 만들어진 글자는 앞사람이 잘못 사용한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더 큰 잘못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칠식을 의라고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의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속마음을 뜻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 뜻 의자를 쓰는 것이고 이것은 사람의 속마음의 뜻이 아니고 문자나 경전과 같은 것의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어를 의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차이나 인신이가 아닌 본의와 너의 속마음이라는 뜻의 본의는 다릅니다. 우리가 본의라는 말도 쓰고 본이라는 말도 쓰는데 이 본의는 문자의 본래의 뜻 이것이 인신되면 인신의 소리가 같다는 이유로 뜻이 생긴 것을 가차이라고 할 때 본의는 이와 같이 어를 의자를 사용해야 하고 사람의 속마음에 해당되는 너의 속마음에 해당되는 그 본의는 이 뜻 의자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